백설공주. 옛날 옛적 거울만이 진실을 말하는 왕국에 모두가 탐내는 아름다움을 지닌 왕비가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왕국의 보석이었고 그녀 자신에게는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마법 거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하지만 왕은 늙고 병들어 갔습니다. 그의 뒤틀린 욕망은 이제 막 피어나는 자신의 딸 백설공주에게로 향했습니다. 소아성애증이었던 왕은 어린 공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왕비에게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시선은 사랑이 아닌 소유욕이었습니다. 왕비는 왕의 차가운 시선이 자신을 지나쳐 딸에게 닿을 때마다 왕에게 팔려오다시피 시집왔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증오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거울에게 다시 물었고 거울은 마침내 잔인한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왕비님도 아름다우시지만 백설공주가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질투는 곧 사리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충직한 사냥꾼을 은밀히 불러 아무도 모르게 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심장을 도려내 오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심장을 먹어치움으로써 자신의 젊음과 왕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고 광적으로 믿었습니다. 사냥꾼은 공주를 데리고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공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꽃을 꺾었습니다. 사냥꾼은 그런 공주의 순진한 모습을 보며 차마 칼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충성심과 양심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사냥꾼은 칼을 뽑아 공주가 아닌 땅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그는 공주에게 왕비의 계략을 모두 털어놓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멀리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공주는 겁에 질려 울면서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냥꾼은 대신 어린 멧돼지를 잡아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그날 밤 왕비는 사냥꾼이 가져온 피 묻은 심장을 받아들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장에게 그것을 맛있게 구워오라고 명령했고 탐욕스럽게 멧돼지의 심장을 먹으며 마침내 경쟁자가 사라졌다고 안도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백설공주는 칠흑 같은 숲속을 헤맸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정체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공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궁전의 순진한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백설공주는 숲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문을 두드렸고 곧 작고 이상하게 생긴 7명의 남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광산에서 일하는 난쟁이들이었습니다. 난쟁이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곧 그녀의 아름다움과 딱한 사정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외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주에게 하룻밤 묵어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백설공주는 더 이상 순수함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난쟁이들에게 집안일을 해주고 잠자리를 제공받는 대가로 그들의 뒤틀린 욕망을 채워주겠다는 위험하고도 굴욕적인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난쟁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난쟁이들과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 욕정에 못 이긴 난쟁이에게 안겨있던 백설공주는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이름을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오두막의 모든 소음이 멎었고 난쟁이들은 왕궁의 추악한 비밀을 알아차렸습니다. 한편 왕궁의 왕비는 거울에게 다시 물었다가 경악스러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공주가 7살 넘어 7 난쟁이 집에서 살아 있습니다. 왕비는 배신감과 분노에 몸을 떨며 이번에야말로 직접 공주의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왕비는 허름한 옷을 파는 늙은 장사꾼으로 변장하여 난쟁이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비단 허리끈들을 보여주며 백설공주를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허리에는 이 끈이 어울리지. 왕비가 속삭였습니다. 백설공주가 허리끈을 허리에 대자 왕비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있는 힘껏 끈을 졸랐습니다. 백설공주는 숨이 막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왕비는 공주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떠났지만 때마침 돌아온 난쟁이들이 가위로 끈을 끊어 공주를 구했습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왕비는 더욱 교활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빛을 파는 노파로 변장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독을 바른 빛을 가지고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공주의 검고 긴 머리카락을 칭찬하며 독이 묻은 빛을 깊숙이 꽂아 넣었습니다. 독은 순식간에 퍼졌고 공주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난쟁이들이 돌아와 머리에서 빛을 뽑아내어 그녀를 살려냈습니다. 난쟁이들은 공주에게 아무나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 후 왕비는 마지막 수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왕궁의 비밀 실험실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만들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탐스러운 사과의 절반에만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한쪽은 붉고 다른 한쪽은 하얀 죽음의 과일이었습니다. 인자한 농부 할머니로 변장한 왕비는 오두막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의심이 많아진 백설공주는 음식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그럼 반으로 나누세. 나는 안전한 흰 부분을 먹을 테니 아가씨는 예쁜 붉은 부분을 드시게 라고 말했습니다. 왕비가 독이 없는 하얀 부분을 먼저 한 입 빼어 무는 것을 보고 백설공주는 마침내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녀는 붉게 익은 독이 든 부분을 받아 한 입 빼어 물었고 그 순간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왕비는 마침내 승리했다는 듯 광기 어린 웃음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난쟁이들도 공주를 깨울 수 없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들은 차마 공주를 흙 속에 묻을 수 없어 속이 들여다 보이는 유리관을 만들어 그 안에 공주를 눕혔습니다. 그녀는 마치 잠든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시체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이웃나라 왕자가 사냥을 하다가 숲속에서 유리관 속 공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여성에게서는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했지만 유리관 속의 완벽하고 미동도 없는 공주의 모습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왕자는 난쟁이들에게 막대한 보물을 줄 테니 관을 넘기라고 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왕자는 병사들을 시켜 난쟁이들을 죽이고 관을 빼앗아 성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으로 향하던 중 하인 하나가 돌부리에 발을 헛디뎌 관이 크게 흔들렸고 그 충격으로 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사과 조각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다시 깨어난 백설공주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순수함 대신 차가운 복수심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왕자의 기괴한 성벽을 알면서도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왕자와의 화려한 결혼식을 계획하고 이웃 왕국의 왕비를 포함한 모든 귀빈을 초대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무것도 모르는 왕비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연회장에 나타났습니다. 살아 돌아온 백설공주를 본 순간 왕비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설공주는 옥좌에서 일어나 미소 없이 선언했습니다. 나의 계모를 위해 특별한 춤을 준비했답니다. 그녀는 시종들에게 불에 새빨갛게 달군 무소의 구두를 가져오게 하여 왕비가 그것을 신고 죽음의 광기에 사로잡혀 춤을 추다 제가 되어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